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각자의 삶과 매력이 있는 것이니 비교질 하지 말고 각자의 삶에 맞는 하루를 살면서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삶, 여러분 각자의 삶, 저의 각자의 삶, 우리 각자의 삶, 여러분 각자한테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서울에 살 사람은 서울에 살고, 뭐 대구에 살 사람은 대구에 살고, 부산에 살 사람은 부산에 살면 돼. 근데 지금 너도 나도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게 문제죠. 물론 뭐 각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절대 다수의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신 분들이 그렇게 윤택하게 뭐 자리 잡고 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뭐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삶이 아니라는 거지. 요즘에 보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게 너무 심해요. 근데 따라갔다가 지금 골로 가는 케이스가 많아. 20, 30대 54%가 수도권 거주.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수도권 거주하는 사람 중에 한 90% 이상은 월세예요, 월세. 돈 벌어가지고 월세로 다 나가요. 그렇다고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제 생각인데 적어도 수도권에 살아가려면 세후 300은 벌어야 돼요. 세후 300은. 근데 세후 300 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아마? 왜냐하면 주거비용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주거비용과 인프라에 상당 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내가 봤을 때 20, 30대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저축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아니 생각해요. 수도권에서 나중에 오래 살려면 내가 월세는 먼저 냈잖아요. 월세. 근데 매매가는 비싸고 전세로 가기에는 사기 때문에 겁나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몰리고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월세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가면 갈수록 누가 좋냐 하면 건물주들이 좋은 거예요, 건물주들이. 왜냐? 아, 얘네들이 자꾸 올라오네? 그럼 급한 건 얘네들이네? 월세를 올려도 어차피 얘네들은 갈 데가 없잖아. 여기 살아야 되네. 얘 말고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월세 올려도 상관없네. 그 월세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월세 올라간다는 게 좋은 걸까, 이게? 사실 지금 보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월세는 내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전세로 살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주도 여러분 빚쟁이에요. 그 오피스텔 원룸 건물주들도 빚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출 그 갚아야 되거든요. 은행 금리 올리면 그분들도 금리 압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메꿔야겠어요? 월세로 메꿔야겠죠. 그럼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제 생각인데 저는 한 2, 3년 안에 서울 월세가 한 70, 80만 원 간다고 생각을 해요. 비싼 곳은 100만 원 넘어가고 오피스텔은 100만 원대도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도쿄하고 오사카가 지금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이제 대도시 같은데 월세가 100만 원 넘거든요. 그렇다고 막 의리의리한 게 아니야. 뭐 5평, 6평 정도 돼요. 뭐 그런데 살아가지고 내가 뭐 자리를 꽤 차고 나중에 뭐 떵떵거리 살 수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계속 월세 살고 있다고 치면 10년 뒤에도 월세 살고 있고 20년 뒤에도 월세 살고 있고 그리고 뭔가 모이는 돈이 없어가지고 불안정한 생활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난 어디 가서 사는 게 중요한다기보다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큼 돈을 모으고 있냐, 미래 대비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 서울에서 뭐 나는 그래도 만족하고 살고 있다, 돈 많이 벌고 살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런 분들은 정말 많지가 않아요. 소수예요. 이게 지금 당장은 뭔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많이 돼요. 분명히 일을 했는데 돈이 없어. 살고 있는데 계속 월세 살고 있어. 월세금은 계속 올라가.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모으고 있거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월세 부담도 있지만 인프라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서울은 24시간 배달하는 곳이 많잖아요. 근처에 뭐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잖아. 그리고 서울의 원룸 구조가 취사가 잘 안 됩니다. 요리를 못 해 먹어요. 돈을 아끼려면 집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 요리 해 먹을 만한 공간이 안 나와요. 도마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 음식 냄새도 안 빠지고 냉장고 작아가지고 음식 만들어 놓은 것을 저장하지도 못해. 밖에 나오면 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배달 음식을 떼오더라고. 근데 그 배달비가 장난 아니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 각자 좀 본인한테 이제 맞춰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이 서울 간다고 뭐 수도권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서 같이 개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들에게 나이키 아디다스도 사치입니다. 얼마를 번다고 브랜드를 입고 삽니까? 노브랜드 의류도 싸고 좋은 것도 많아요. 이런 댓글 보면 빽 하는 청취도 있을 텐데요. 억울하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모으세요. 20대 청춘들보다 더 많이 벌지만 브랜드 안 사고 더 있으면 저축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도 세상살이 따라가기 벅차네요. 노브랜드로 쪽팔려서 어떻게 사회활동 유지할 수 있냐고 따져 물어올 수도 있는데요. 노브랜드로 자기 자신이 쪽팔리면 그 어떤 브랜드를 입혀놔도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하며 쪽팔리는 것은 똑같아요. 마음까지 흐졌는데 어찌 자기 자신이 명품이 될 수 있을까요? 호박이 아무리 비싼 물감으로 줄칠해봐야 호박이 수박 안 됩니다. 우리 호박들은 호박답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며 삽시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키 아디다스 사는 걸 사치라고 꼭 볼 필요는 있나? 저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정도는 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싫어합니다. 나이키 덩크로 봉거래 그거 따라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아니 나이키도 종류 많잖아.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덩크로 봉거래야 봉거래. 오늘도 봉거리 신는 사람 50명 봤다 진짜. 아니 나이키 신어 좋아. 좋은데 제가 똑같이 좀 신지 않아요 진짜. 2월 상품 좋은 거 많고 아니면 중고나라 같은 데 가보면 세빈 같은 거 안 신는 것도 좀 싸게 팔거든. 물론 그게 이제 짝도 있긴 하지만 국산 이제 태그 달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어가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이제 싸게 내놓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신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평소에는 나이키 잘 안 신어요. 나이키가 있는데 안 신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신발 브랜드 중에 슬레전저라고 아십니까? 슬레전저? 이거 그 쿠팡에 이게 지금 품절됐어요. 이 모델이 있거든요. 내가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모델이 있는데 가성비가 엄청 좋아. 이게 제가 에어맥스도 신어보고 다 신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싸게 팔 때 한 13,000에 팔았거든요. 무료 배송에. 그걸 몇 킬로 사가지고 운동할 때만 신고 밖에 나갈 때는 안 신어요. 사람 만날 때는 다른 거 신고 밖에 나갈 때 운동할 때는 어차피 험하게 신을 거니까 그걸 신는데 잘 만들었어 생각보다. 어떤 모델인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게 13,000원 냈고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반품하면 반값 되잖아. 거기 변심해가지고 반품해서 가져가면 그걸 반값에 팔아요. 6,000원 남은 거 사가지고
그걸 신었는데 나쁘지 않아. 물론 사람 만나고 할 때 그 신발 신으면 안 되죠. 아무튼 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처럼 너무 노브랜드 우유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기왕이면 남자 입장에서는 좀 값어치 나가는 바람막이나 외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뭐 외투 같은 거 사면 5년 10년 있잖아요. 저 나이키 저지 이거 아이다스 저지 10년 있거든요. 10년 입어요. 한 11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년째 입고 있습니다. 아 10년 넘게 입었구나 내가. 예전에 공무원 수험생 시절도 입었으니까. 예. 아이다스가 정말 잘 만드는 게 저지는 잘 만드는 게 이게 안 해줘요. 좀 늘어나긴 했지만 안 해줘. 예. 와 그래서 아디다스 이제 저지는 최강이다 이런 느낌 듭니다. 그리고 바람막이 예전에 뉴발란스 거나 사놨는데 그것도 멀쩡해요. 한 8년 9년째 입었는데 멀쩡해요. 그래서 뭐 바람막이나 외투 같은 것들은 좀 값어치 나가는 걸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비싼 거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분들 그런 건 별로예요. 스톤 아일랜드나 데상트 이런 건 좀 비싸거든요. 막 캐나다 구스나 스톤 아일랜드는 이런 바람막이가 80만원 100만원 합니다. 예, 그것도 좀 오반 것 같아. 그것도 좀 명품이잖아.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 뭐 나이키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아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나이키보다 비싼 게 얼마나 많은데. 나이키보다 비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분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아끼는 것도 안 좋아요. 뭐, EHE는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아끼고 모으는 건 좋은데, 돈을 지독하게 아끼면 현타가 생깁니다. 이 현타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돈을 모으려면. 그러면 나한테 적당한 보상이 필요해요. 큰 보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아끼고 저축한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고생했다. 너한테 뭔가 보상은 있어야지. 생각해서, 좀, 비싼 건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아이템 같은 거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여전히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못 버텨요. 이분은 좀 독한 분이라서 그렇지만 저는 적당한 소비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한 달 동안 내가 돈 모으느라 고생했으니까 다른 데 돈 안 썼다 치고 뭐 나이키 뭐 시발 안 켤래 정도야. 살 수 있다고 봐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돈을 열심히 아꼈다고 치면 다른 데 돈 안 썼다고 치면 그래 너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 원피스 한 번 사 입어라.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른 거에 돈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이분처럼 너무 지독하게 아끼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탈라요 진짜. 굉장히 탈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적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보상. 과하지 않는. 예를 들어 뭐 돈을 다른 데 돈을 아꼈다고 치면 한 10만 원 정도는 자기 위해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10만 원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뭐 나이키나 아이다스는 10만 원 내외로 살 수 있잖아요. 10만 원 내외로. 중고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거 살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별로야. 남자들도 요즘에 보면 좀 브랜드를 허세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캐나다 구스나 골든 구스 아니면 이제 스톤 아일랜드 같은 거 요즘에 좀 간간히 보이더라고. 그거 한 벌이면 나이키 한 6벌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 벌이면. 그런 거 사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있는 분들 그런 거 사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평범한 분들이 요즘에 뭐, 남자들도 좀 값어치가 많이 나는 거 많이 있더라고. 예. 그러다가 옆구리 터집니다.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소비를 잘 조절해야겠지만, 개인마다 일정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